안녕하세요. 네. 오늘 페이지 73페이지죠?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어떻게 공부했냐면, 자, 먼저 과세표준 계산 순서였어요. 자, 해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뭐를 차감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뭐라고 하고, 양도 차익이라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하고,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얘를 양도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경비는 크게 무엇과 뭐로 나눌 수 있어?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경비 이렇게 나눌 수 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우리가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자, 크게 뭐가 있다?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어야 되죠. 그랬을 때 기타의 필요경비는 뭘로 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으로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경비 항목이 너무나 중요했었다. 그죠? 이렇게 필요경비 항목이 너무 중요했었고요. 자, 만약에 실가가 확인되지 않아서 실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죠. 그 추계 순서가 어떻게 됐었죠? 매, 감, 기. 취득가액 적용서는 매감, 환, 기 순서였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취득가액의 특히 추계 순서 그 중에서 이거는 큰 금액 고르는 게 아니라 뭐다? 순서다. 매감, 환기라고 하는 순서고 그 중에서 환산이라는 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고 어디에만 적용한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한 것이다. 자, 이때 취득가액이 매감, 환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지?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공제 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것도 반드시 외워달라. 자, 계산공제 한번 외워보세요. 부동산일 때는 얼마지? 예? 토지 건물일 때는 3%가 어디 3%?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3%.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기타 자산, 주식 등은 몇 프로? 1%죠. 이렇게 해서 3%, 7%, 1%고 중요한 건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대해 취득가액의 3%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있거든요. 조세 부담의 최소화. 그러니까 뭐냐면 자, 이렇게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적용하는 것과 그죠? 그다음에 양도가액이 실가인데 취득가액이 빵이야. 그랬을 때 무엇과 무엇?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합쳐서 이 둘 중에 필요경비를 뭘로 해라? 필요경비를 큰 걸로 적용하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뭐 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겠지.
기억나시죠? 우리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었고, 저번 주에 공부한 여기에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아셨죠? 여기서. 그 중에 한 문제는 무조건 얘가 한 문제가 나올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계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특히, 여러분들, 자본적 지출과 대응되는 단어가 뭐예요? 수익적 지출. 죠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즉 우리가 유익비와 필요비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여기서까지 배웠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여기서 배웠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경비 항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받은 것,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 공제받을 수가 없겠지. 아셨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각비, 이렇게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각비로 계상된 것,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것은 어디서 빼야 돼? 취득가액에서 뺀 금액을 필요경비로만, 취득가액으로만 인정할 수 있다.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현재가치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 더해야 돼. 맞죠? 현재가치할인 차금은 더하지만 그 현재가치할인 차금 상각액은 다시 빼야 되죠. 그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그 개념만 기억하시면 끝난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뭐 공부하면 돼요? 장특과 기본 공제, 그렇죠? 장특과 이제 기본 공제, 요것들을 주로 이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 아니죠?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죠? 진도가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의고사 문제를 볼게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먼저 내서 여러분들이 조금 30분 정도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해설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뭐예요? 양도 소득 금액. 지금까지 우리 양도 차이까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여기서 두 문제 나오고 장특과 기본 공제에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올해는 100% 나올 거예요. 올해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게 장특이 중요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보시면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어디에서? 양도 차익에서 뭐를 차감하면 된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되죠. 이제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만. 그랬을 때, 자,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공제 대상은 뭐예요? 공제 대상은 토지, 건물, 입주권입니다.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네요. 이렇게. 이 입주권은 원시 조합원의 입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가 뭐라고요? 응?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무슨 차이가 있지? 그래서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권리를 분양권이라 하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서상에 분양권이다, 입주권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은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권리가 분양권,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그 지위를 입주권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입주권이라는 말 대신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분양권, 그러면 안 된단 말 하셨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분양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권이에요.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나는 거다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최소 보유기간은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보유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보유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이렇게.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토지 건물 입주권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건물 입주권임에도 불구하고, 자, 공제 배제되는 게 있대요. 토지 건물 입주권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된대. 왜 공제 배제되지? 첫 번째, 뭐일 때? 미등기 양도자산임은 장특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승계 입주권 안 돼요. 원시조합원 입주권.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시조합원 입주권, 승계조합원 입주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존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한 자가 승계조합원 입주권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뭐 있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몇 주택 이상이에요? 2주택 이상.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됩니다. 네 번째 또 뭐가 있어요? 국외자산 양도.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외자산의 양도. 그러니까 장특은 국내 자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국외자산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네 번째 공제 얘기인데, 자, 공제액 들어가기 전에 자 보세요. 오늘 공제액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그래 3년인 건 알겠어. 보유기간 3년인 건 알겠는데 이 3년을 판단할 때 이게 상속재산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죠? 상속재산이면 그 기산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돼? 상속 개시일서부터 양도일까지 해야 돼요. 근데 그 옆에다 한마디 써주실래요? 그 옆에다가 가업 상속 시에는 무슨 상속? 가업 상속.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한다. 그러니까는 자, 원래는 언제서부터? 상속, 개시일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만 무슨 상속? 가업 상속일 때는 언제서부터나? 피상속인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한다. 아셨죠? 네,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다면 입주권은 입주권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입주권은 언제부터 가능할 거냐는 거지. 입주권은. 예? 그래서 입주권은 거기 보시다시피 언제부터예요? 페이지 73페이지. 기존 건물과 부속 토지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그래서 기존 건물 토지의 취득일서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계산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자산의 이월과세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 등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이렇게 배우자 등 이월과세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는 언제부터 한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당초 증여자의 취득부터 계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바로 뒤에 나올 거니까 계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중요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단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단계는 양도소득 금액 계산하고 있죠. 자,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돼요. 이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공부하면 되는데,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오로지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한한다. 그 입주권은 원시 조합원의 입주권이 되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되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되는 자산이 있어요. 뭐 안 돼요? 미등기 안 돼요. 두 번째, 승계 입주권 안 돼요. 세 번째,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안 돼요. 네 번째, 국외자산 양도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보유기간 판단을 함에 있어서 자, 특히 상속재산일 때는 상속 개시일부터지만 무슨 상속일 때는 가업 상속일 때만큼은
피상속인의 취득부터 계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것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할 때면 어떻게 한다?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 보유기간 계산할 것이고, 만약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배우자 등 이월과세가 있을 수 있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는 언제부터 계산한다?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얼마 해줄 거야? 공제액입니다. 자, 공제액은 얼마예요? 양도 차익의 뭐만큼? 양도 차익의 공제율만큼. 양도 차익의 공제율만큼이에요. 양도 차익의 공제율만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올해 제일 중요하게 바뀐 게 공제율이긴 해요. 공제율이긴 한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는 양도 차익을 물어볼 거예요. 이게 양도 가액에 그러고 물어볼 거라고요.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어디에? 양도 차익에.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아셨죠?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OX 체크 한번 볼게요. 밑에 OX 체크를 먼저 볼게요. 자,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하나 적용한다? X.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뭐 해야 돼요? 입주권. 두 번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가액의 공제율 곱하기 계산한다? X죠. 양도 차익에.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제율. 올해 제일 중요하게 바뀐 공제율입니다. 자, 이 공제율이 일반 부동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일 때는 최소 몇 프로에서? 6%에서 최대 30%죠. 자, 이거 정리해 볼까요? 자, 몇 년? 3년 이상. 최대 몇 년? 최대 15년 이하죠. 15년 초과할 수 없고. 그러니까 99단정 몇 단 외우면 돼요? 2단. 7년 8개월 보유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7년 8개월. 7년 곱하기 2% 하면 14%. 어디에? 양도 차익에.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는 여러분들 연 미만의 월수는 뭐 하면 된다? 절사. 연 미만의 월수는 절사하면 돼요. 9년 7개월 그냥 7개월 버려. 9년에 2% 하면 되겠다.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뭐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뭐 하는 경우에는 과세. 자, 1세대 1주택으로 과세하는 것은요. 최소 뭐 해야 돼요? 이거 9억 초과 고가주택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고가주택으로서 몇 년 거주했어라? 2년 이상을 거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2년 거주 자체를 못했어. 2년 거주를 자체를 못했으면 어떻게 된다? 이때는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가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2년을 거주 못했어. 그럼 과세가 되는데 그때는 뭘로 가라? 일반으로. 아셨죠? 전제 조건 몇 년 거주했어야 된다? 2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정 대상 정리의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자기가 임대를 주고 임차를 살고 있던 분들이 다 이제
뭘로 들어가요?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맞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주를 해야 돼. 거주를 해야지만 세금을 많이 안 낼 수 있다고. 특히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던 1세대 1주택자들은 다 지금 자기 집으로 이제 임대를 그만두고 들어가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보유기간별 공제인데, 자, 몇 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몇 프로? 12%. 맞죠? 그 다음에 몇 년 이상? 최대 10년 이상 최대 몇 프로를 한다? 40%. 보유기간별 공제. 아셨죠? 그래서 몇 단? 9구단 중 4단이죠. 추가적으로 거주기간 공제도 있죠. 자, 몇 년 이상인데 거주기간은? 거주가 2년 이상이죠. 그럼 최소 몇 프로? 8%. 예? 그 다음에 최대 몇 년 거주? 10년 이상 거주 최대 몇 프로? 40%죠. 이것도 몇 단? 4단이죠. 그러니까 최대 몇 프로? 최대 80%까지 공제해 주겠다라는. 자, 오늘 참고의 4단 보세요. 참고 보세요. 참고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죠. 자, 그랬을 때 보유기간이 2년, 거주기간이 2년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장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최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된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만 공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장특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보유기간이 5년인데 거주기간이 없어. 자, 보유기간이 5년인데 거주기간이 없죠. 그럼 장특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특은 받을 수 있지만 거주를 못했기 때문에 이건 4단을 공제 못 받고 2단으로만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5년 곱하기 2% 하니까 10%가 돼야 되겠는 거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자, 이에 비해서 보유기간이 5년인데 거주기간이 1년이야. 이것도 돼요, 안 돼요? 4단을 공제받을 수는 없죠. 장특은 돼요, 안 돼요? 장특은 되지만 4단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5년 곱하기 2% 하면 그냥 여기도 10%만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5년 보유했는데 2년 거주했어. 그럼 이제 몇 프로로 올라갑니까? 4단으로 올라가겠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5년 곱하기 4% 플러스 2년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된다? 28%. 그러니까 여러분들 9억 초과하는 주택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거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거주를 하는 순간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3배 이상 늘어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3배 정도가 늘어난다는 거. 자, 10년 보유했고 5년 거주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년 곱하기 4% 플러스 5년 곱하기 4%. 자, 이해하셨죠? 자, 12년 보유했고 5년 보유해서 똑같아. 12년 보유했더라도 최대 몇 년 이상? 10년 이상 4%죠? 그 다음에 5년 거주 4%. 똑같네. 맞죠? 12년 보유 12년 거주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 10년씩만 적용할 수 있죠? 최대 몇 프로 공제한다? 80%. 최대 80%니까 40, 40이니까 최대 80% 공제하는 거 맞죠?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들 공제율이 너무 중요하게 바뀌다 보니까 여러분들 몇 프로 공제율인가 이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공제율 계산보다는 양도 차익의 공제율인지 양도 가액의 공제율인지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어디의 공제율이다?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4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3년 이상 보유되겠지만 3년 이상 보유 기간 중 몇 년 거주했어야 된다. 2년. 2년을 반드시 거주했어야지만 4단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정리. 자, 눈 감고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양도소득 금액이에요. 자, 이 양도소득 금액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면 돼요. 그럼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느냐만 기억하면 되는데, 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네요. 입주권이라는 말 대신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분양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보유기간은 3년이어야 돼요. 근데 이 보유기간을 3년을 계산하는 과정 중에서 상속재산이면 상속 개시부터 하는 게 당연하나 그 상속이 가업 상속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피상속인의 실부터 계산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입주권. 그럼 입주권은 언제까지 계산할 거야? 보유기간을. 입주권은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서부터 언제까지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까지로 한다.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사람 몇 년이나 양도하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사람 5년 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일서부터 계산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렇게 토지, 건물, 입주권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공제 배제되는 게 있는데 미등기, 그 다음에 승계조업원 입주권,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그 다음에 국외 자산, 장특은 국내 자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공제를 얼마 줄 거야? 공제액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다. 아셨죠? 양도 차익의 공제율인데 그때 공제율은 일반 부동산일 때는 몇 단? 9구단 중 2단. 최소 몇 년? 3년. 최대 15년. 최대 몇 프로?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1세대 1주택으로 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몇 단? 4단. 다만 이때 전제 조건은 몇 년 거주를 전제로 한다? 2년 거주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때 보유기간별 공제는 3년 이상 최대 몇 년? 10년 이상 최대 몇 프로? 40%.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최소 2년 이상 거주 최대 10년 이상 거주를 전제로 최대 40% 합의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 대상을 한다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장특이다. 아셨죠?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입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예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여러분들 너무나 간단한 것이고, 자, 보면 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인데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어디에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뭐 차감하면 돼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 차감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제 대상은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다 해줍니다. 다 해줘요. 자, 보유기간 제한 없어요. 다 해줘요. 아셨죠? 다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제 배제되는 건 있어. 그렇지. 적어도 뭐는 안 된다? 미등기 양도는 안 된다. 적어도 미등기 양도는 안 된다. 아셨죠? 이렇게. 그럼 얼마 해줄 거야? 공제액인데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별. 여러분들 기본공제에서 중요한 게 이거 소득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소득별 연 얼마가 된다? 25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소득별이란 말 대신에 자산별이란 말 나오면 안 돼요. 소득별과 자산별은
서로 별개의 말입니다. 기본 공제는 무슨 별이라고요? 소득별이라고요. 소득별. 자, 정리. 여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이 뭐가 있어요? 양도세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 상품. 파생 상품, 그 다음에 또 신탁, 수익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님들 이제 소득별이라 하면 부동산 등이에요. 주식이에요. 파생 상품이에요. 신탁의 수익권이에요. 이렇게 나눠져요. 아셨죠? 여러분들 신탁 수익권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취득시기 의제라는 게 있었어요. 취득시기 의제 기억나세요? 부동산 될 때는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는 1월 1일. 파생 상품이나 신탁 수익권은 없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들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예정 신고 납부가 있어요. 양도세를 신고하면 5월달까지 가서 신고하는 게 아니고 미리 신고해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예정 신고 납부가 언제까지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가 되겠지. 근데 주식일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월이. 파생상품이나 신탁수익권은. 그러니까 달의 말부터 반기의 말부터. 아셨죠? 그런들 자, 소득세는 몇 개의 소득세가 있지? 소득세는 몇 개의 소득세가 있어요? 3개의 소득세가 있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과세하는 것을 무슨 과세? 분류과세. 다시 한번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근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다시 부동산 등의 양도세, 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탁, 수익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들 양도세는 하나의 양도세가 있는 게 아니야.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와 주식의 양도세는 서로 합산되지 않아. 서로 별개의 세금인 거야. 양도소득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는 되고 있지만 양도세가 하나의 양도세가 아니더라고. 부동산 등의 양도세, 주식의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세, 신탁수익권의 양도세 이렇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있다? 기본 공제. 근데 이 기본 공제는 국내 자산일 때와 국외 자산일 때가 달라집니다. 기본 공제가. 그래서 기본 공제는 얼마다? 연 250인데 국내 부동산 들 때는 국내외 자산 각각 250만 원 공제받아요. 아셨죠? 근데
주식에 대한 기본공제는 국내외 합쳐서 250. 파생상품도 합쳐서 250. 신탁수익권은 국내 자산에 한해서 250. 요렇게 됩니다. 아셨죠? 정리 다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주식과, 여러분들 중요한 건 주식과 파생상품은 250만 원인데 국내외 구분하지 않고 국내외 통합해서 250인데 비해서 어디에 대해서는 신탁수익권은 국내만 250.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 주식에 대해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은 국내외 각각 250. 아셨죠? 이걸 무슨 별이란다? 소득별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소득별. 자, 그래서 소득별이라는 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예를 들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OX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OX 체크 보시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년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양도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을 공제한다. X죠? 왜요? 자산별이란 말 쓰면 안 되죠?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다. 그럼들 75페이지에 양도소득 기본공제에서 소득별 기억, 니은, 디귿 보이시죠? 메뉴에 기억, 니은, 디귿 있죠? 하나 뭐 들어가야 돼요? 니을 들어가야 돼요. 니을 뭐 들어가야 됩니까? 신탁, 수익권. 니을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국내외 각각 얼마씩? 250씩. 니은과 디귿은 어떻게? 국내외 통합해서 250씩. 맞죠? 하지만 니을번 신탁 수익권은 국내 신탁 수익권에 대해서 250. 아셨죠? 이걸 무슨 별? 소득별.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이 자산을 순차로 양도했어요. 순차로. 이렇게 토지, 건물, 건물비, 분양권, 주식을 양도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 장특 돼요, 안 돼요? 장기부 특공제 된다, 안 된다?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5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 입주권이어야 되죠. 분양권 안 되죠. 주식 안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분양권으로서 등기된 것에만 되잖아요. 미등기 안 돼요. 그 중에서 몇 년 이상인 것만 3년 이상인 것만 되잖아. 예, 안 되죠?
예, 미등기여서 안 되죠? 예, 보유기간이 안 돼서 안 되죠. 그렇죠? 그럼들이 여러 개의 자산을 같은 날 동시에 양도해도 또는 순차로 양도해도 같은 해, 그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무슨 별로 판단한다? 자산별로. 똑같은 건물이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똑같은 토지 건물이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특은 무슨 별이다? 장특은 자산별인 거야. 여러 개의 자산을, 수개의 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더라도 장특은 자산별로 판단하고 알고가 있다는 거.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별이야? 이게 자산별이야. 이게 자산별. 아셨죠? 자, 그러면 기본 공제는 돼요, 안 돼요? 기본 공제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뭘 고민해? 다 되지. 미등기만 빼고 다 된다고. 기본 공제는. 그런데 무슨 별이야? 소득별. 여기에서 250. 여기에서 250. 최대. 아셨죠? 기본 공제는 무슨 별이다? 소득별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250을 얘한테서 공제받을 거야? 여기서 공제받을 거야? 여기서. 자, 세율이 여기는 뭐네요? 6에서 45%인데 얘는 뭐 1년 미만이라고 할게요. 1년 미만이라고 하면 50%. 얘는 세율이 70%. 얘는 50%인데 여러분들이 250만을 공제받으려면 어디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미등기에서 공제받는 게 제일 좋겠죠. 아니 막말로 얘는 70%잖아.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근데 미등기 공제 안 되죠. 자, 그럼 어디서 공제받는 게 좋아요? 분양권이나 건물 A에서 공제받는 게 좋죠. 이렇게 임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 그렇지 않고. 그럼 어디서 공제를 받아라? 순차적. 먼저 양도한 자산에서 250을 다 받아. 그러면 뒤에 양도된 자산에서 공제받을 수가 없지. 이 뜻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소득별로 250인데 그 소득별 내 여러 자산이 양도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먼저 공제를 받아야 돼? 어디서 먼저 공제를 받는다? 제일 먼저 양도된 자산 공제를 받고 여기서 공제를 다 받았으면 그 다음 양도된 자산 공제받을 수가 없다. 이해하셨죠? 이걸 무슨 별이라고 한다? 소득별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9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장특하고 기본공제, 특히 장특에 대한 신문제는 안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게 바뀌었고 이거는 실무적으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특과 기본공제를 비교하는 문제. 근데 장특하고 기본공제 나와주면 땡큐지 땡큐. 응? 그래서 아마도 올해의 계산 문제는 장특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셨죠? 장특 계산하는 문제가 자 누가 봐도 제일 중요한 계산 형태의 문제로 나올 건데 그거 문제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복할게요. 자, 장특하고 기본공제를 한번 비교해봐요. 자, 장특하고 기본공제가 공제 대상부터 판단해봐. 장특은 토지, 건물, 입주권에 하나는데 기본공제는 제한 없어. 맞죠?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이 되는데 기본기간 제한 없어. 아셨죠? 그랬을 때 공제 배제되는 부동산 있죠? 공제 배제되는 거 뭐도 있어요? 미등기, 그 다음에 승계조합원의 입주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그 다음에 국외자산 안 되죠. 하지만 기본공제는 미등기 빼고는 다 해줘. 미등기만 빼고 다 해줘. 아셨죠? 그럼 공제액이야. 공제액은 기본적으로 장특은 양도 차익의 공제율이죠. 그 공제율이 일반 부동산 할 때는 몇 단? 2단.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거주했을 때는 4단. 보유기간별 최대 몇 프로?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 최대 합쳐서 80%까지 해준다. 이에 비해서 기본공제는 개인별 소득별 연 250만 원이다. 이때 소득별은 어떻게 나눠져요? 부동산 등 주식,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부동산 등일 때는 국내 국외 각각 250. 주식과 파생상품은 각각 국내외 통합해서 250, 250. 신탁수익권은 국내에서만 250.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75페이지서부터 할 건데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해요. 되게 어려워하는데 오늘은 천천히 한번 할 테니까 오늘 꼭 한번 보세요.